참 어려운 이 시장 속에 치열하게 살아남아서 형이랑 점심 먹으러 가자. 참치요. 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이제 참치 형과 함께 셀트리온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그 연휴 때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좀 나왔는데 일단은 첫 번째로 이제 딥시크 관련한 좀 내용들이 좀 나왔어요. 한마디로 이제 중국이 이제 자체적으로 이제 개발한 이 AI가 주목을 받기 시작했고 굉장히 지금 다운로드도 지금 1위를 기록하고 있는 만큼 굉장히 좀 주목을 받고 있는데 성능이 또 좋다는 거지. 그런데 우리는 중국 입장에서 우리는 이제 되게 그 저비용으로 몇십억 가지고 지금 요런 퍼포먼스를 냈다. 요렇게 이제 주장하면서 왜 비싼 걸 왜 써? 막 이러면서 이제 엔비디아 너네 바보야? 뭐 이러면서 엔비디아가 어제 마이너스 16% 폭락을 한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사실 저는 오히려 이제 앞으로 투자를 더 촉발하는 좀 계기가 좀 되지 않을까. 중국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미국도 뭐 가만히 있겠냐고요. 그동안 돈 쓴 게 있는데 뭐라도 뭐 지금 뭐 내려고 하겠죠, 사실. 그래서 지금 사실 뭐 중국에서 이런 혁신적이고 경쟁력 AI 모델을 개발할 수 있다. 이게 사실 미국 쪽에선 좀 충격이긴 한데 뭐 요거 같은 경우는 어쨌든 요런 이제 기술이 나왔기 때문에 미국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고. 그죠? 거기에 따라 갖고 지금 더 좋은 뭐 AI가 또 나와줄 수도 있는 거고. 사실 이거 딥시크 같은 경우는 또 생성형 AI도 뭐 여러 가지 종류가 또 있는 것이고 뭐 그리고 AI 안에서도 뭐 하드웨어 분야, 뭐 소프트웨어 분야 뭐 따로 있는 거니까 앞으로 이 분야에 있어서는 계속해서 구도를 뭐 국가별로 이제 경쟁이 또 되겠지만 또 기업별로 이렇게 또 경쟁을 또 하겠죠. 그러면서 어쨌든 뭐 중국이 이번에 뭐 혁신적인 이런 AI 기술을 개발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면서 약간 요쪽으로 충격이 갔지만 다시 뭐 이거는 좀 단기적인 충격으로 될 것 같고 사실 그로 인해 갖고 좀 많이 빠졌던 뭐 이런 이제 빅테크 기업들은 오히려 또 기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뭐 그냥 그 번외로 좀 봐주시고요. 자, 그로 인해 갖고 요런 좀 그동안 너무 이쪽으로 갔던 수급들이 좀 분산이 되면서 좀 골고루 수급이 좀 들어가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제약바이오 쪽도 뭐 1112, 에브비, 뭐 마크, 뭐 존슨앤존슨 해갖고 수급이 골고루 좀 들어가 가주면서 좀 괜찮은 흐름을 좀 보였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뭐 나쁠 거는 없고요. 자, 그래서 뭐 요거 같은 경우는 단기적인 충격 정도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좀 가대 낙폭에 따른 이제 저점 매수세가 충분히 뭐 들어와 주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뭐 셀트리온 관련해 갖고 뭐 추가적인 내용을 좀 다뤄볼 건데 특히나 지금 셀트리온 그 홀딩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궁금하실 부분들이 이제 과연 이제 셀트리온 홀딩스 언제쯤 상장할 수 있을까? 근데 이제 이게 상장이 되려면 좀 여러 가지 좀 요건이 필요하겠죠. 셀트리온을 지금 상장을 하려는 게 아니고 제약을 상장하려는 게 아니고 셀트리온 홀딩스 지주사를 상장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상장하는 부분에 있어 갖고 요건을 갖춰야 될 건데 뭐 나스닥 상장하는 부분에 있어 갖고 상장 요건이 갖춰져야 될 건데 그 요건이 아직 충족이 안 됐겠죠. 사실 셀트리온 지금 홀딩스 같은 경우는 그 뭐냐 아직 그 요건이 좀 충족이 안 됩니다. 사실 뭐 이번에 서 회장이 JP 모건 뭐 컨퍼런스에서 심각한 뭐 저평가 상황인 만큼 상장하기 적합한 때가 아니다. 2017년이면 적당한 시기가 될 것이다. 올해부터 본격적인 투자를 시작하고 2년 뒤 2027년에는 나스닥 상장을 고려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좀 했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뭐 안 하겠다는 거는 아니고 하겠다는 건데 그 이거를 갖다가 이제 당장에 상장을 시킬 만한 요건이 안 갖춰졌다라는 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셀트리온 같은 홀딩스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매출액이 지금 5,117억 원. 뭐 요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요 정도밖에 안 되고 시가총액 역시 아직까지 요건을 충족을 못 하고 있을 거란 말입니다. 이게 요건들이 좀 있는데
일단은 뭐 이 나스닥 글로벌 셀렉트 마켓에 상장을 하려면 3년간 순이익이 1,100만 달러가 이제 돼야 돼요. 1,100만 달러가 돼야 되고, 그리고 나스닥 글로벌 마켓 같은 경우는 7,500만 달러. 요게 이제 돼야 되거든요. 시장 가치로 봤을 때는. 그리고 캐피탈 마켓은 또 500만 달러 이상의 주주 자본을 또 요구를 한다. 이 굉장히 좀 뭐 많이 까다로운 건 아니지만 좀 요런 것들이 좀 충족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공개 주식 뭐 125만 주 이상의 공개 주식이 요구되고, 그리고 400명의 주주를 요구하고, 그리고 뭐 최소 4달러 이상 돼야 된다. 뭐 요런 기준이 좀 있거든요. 근데 이 우리가 이제 목표를 하면 이제 좋은 마켓이 어디냐라고 봤을 때는 이 글로벌 셀렉트 마켓이 가장 이제 모멘텀을 주기에는 어, 좋은 시장입니다. 사실 가장 이제 높은 등급의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엄격한 재무 조건이나 유동성 요건을 충족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이제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이 뭐 애플이나, 그죠? 마이크로소프트, 뭐 이런 아마존 같은 이런 빅테크 기업들이 상장된 마켓이 바로 글로벌 셀렉트 마켓입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이 조건이 좀 높죠. 그리고 이제 중간 등급이 바로 이제 글로벌 마켓입니다. 글로벌 마켓. 그러니까 중대형 글로벌 기업들이 주로 이제 상장되는 하여튼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시가총액이 한 1.1억 달러. 요 정도는 돼야 돼요. 그리고 이제 가장 이제 기본 등급이 이제 나스닥 캐피탈 마켓. 그러니까 시가총액 뭐 5천만 달러 뭐 요런 이제 기준들이 좀 있어요. 근데 이제 자회사의 어떤 캐파, 이 셀트리온의 이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 사실 글로벌 셀렉트 마켓에 상장을 시키는 게 가장 저는 유력하다라고 생각해요. 이 두 개 중에 하나는 상장시킬 수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보고 있어요. 왜 등급이 높으면 좋은지 그 이유는 이제 투자가 들어오려면 높을수록 당연히 좋겠죠. 당연히 높을수록 더 높은 등급의 시장이 일수록 기관 투자자들이 투자를 합니다. 그리고 유동성이나 거래량도 당연히 비할 바가 못 됩니다. 따라서 셀트리온 홀딩스가 예를 들어 나스닥 글로벌 셀렉트 마켓에 상장한다. 뭐 상장 요건이 충족됐다. 이렇게 되면 요거는 이제 호재로 작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가 뭐 뚝 하면 이제 떨어지는 게 아니고 이제 지금 상장 준비하려면 여러 가지 이제 절차가 있어요. 절차가. 이게 대략적으로 한 2년에서 3년 정도 걸립니다. 예를 들어 뭐 프리 IPO부터 시작해 갖고 뭐 이런 식으로 행정적인 절차 그리고 분석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면서 장단이 뭘까? 이 나스닥에 상장한다고 해서 비용이 이게 안 드는 게 아니거든. 비용이 많이 들겠지. 당연히 많이 드는데 이 상장을 유지를 하면서도 유지를 하려면 또 이게 돈이 들어요. 이게 또 수십억 든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이게 회사가 좀 크면 안 된다라는 소리면 많이 커야 된다. 그죠? 몇십억씩 듭니다. 유지를 하려면.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절차가 시간이 좀 걸린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셀트리온 홀딩스 왜 상장 안 되는 거야? 요렇게 좀 질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요런 이제 절차들이 진행이 된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해당 업무 내용 굉장히 뭐가 많아요. 그래서 이 회계법인 그리고 대형 로펌 이런 것들이 좀 끼어갖고 진행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지금 셀트리온도 역시 그렇게 진행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셀트리온 홀딩스가 아직 좀 매출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게 조건이 안 되는데 어떻게 이제 들어갈 것인가? 그 사업체를 인수를 하는 거예요. 이 K푸드 건기식 기업을 인수를 해서 전 세계적으로 알리고 해당 M&A를 통해서 오는 2027년도에 나스닥 시장 상장을 추진하겠다. 그리고 요거를 이제 추진을 하려면 서정진 회장의 순수 지분 있잖아요. 이게 한 98.5% 정도 되는데 요거를 갖다 지분율을 낮춰야 돼요. 지분율을 낮추면서 이 수익 창출한 요 기업들을 요걸 또 성장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나스닥 상장 요건을 이제 맞춰갈 겁니다. 자, 그래서 하여튼 우량 기업을 위주로 이제 인수를 할 계획이라고 들었고,
여기에 따라 갖고 이제 셀트리온 홀딩스의 실적이나 가치를 상향 조절을 시켜 갖고 이제 나스닥 상장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향후 모멘텀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사전 준비에 대한 내용이 이제 나와주게 되면, 그죠? 사전 준비 그리고 IPO 이 계획서를 또 제출한다. 크게 봤을 때 말씀드린 거예요. 계획서 제출. 그 SEC 미국 SEC 있잖아. 증권거래위원회에 이 IPO 계획서를 제출한다. 그 요거를 그 S1이라고 하거든요. 요거를 제출하고 심사받는 과정. 요런 것들이 필요하고 그리고 뭐 이런 이제 투자자들한테 또 홍보하고 그죠? 그러면서 이제 좀 어느 정도 확정이 되면 공모가 확정 요런 내용들이 나오겠죠. 요런 것들이 하나하나가 다 호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상장. 그죠? 그리고 주식 배정되고 뭐 나스닥 거래가 시작되는 거지. 하여튼 요런 이제 절차들이 있다라는 것을 좀 참고를 해 주시고 이걸 통해 갖고 누리고자 하는 부분들. 이 셀트리온 이 기업을 자, 빅파마 기업들과의 이런 어깨를 또 나눌 수 있는 그런 이제 수준으로 좀 키우겠다라는 것이 또 1차적인 목표고 이런 나스닥 상장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을 할 수 있다. 그죠? 5조에서 10조 정도 자금을 또 조달할 수 있고 이를 기반으로 뭘 한다고 했습니까? 글로벌 헬스케어 펀드를 100조 규모의 글로벌 헬스케어 펀드를 설계를 한다. 요게 이제 큰 그림이에요. 그래서 이를 통해 갖고 이런 해외 투자자 유치하고 이런 신약 사업 확장에 뭐 또 이제 투자를 한다. 요런 것이 이제 셀트리온의 큰 그림입니다. 그래서 향후 요런 이제 모멘텀들이 이제 나와줬을 때의 주가의 파급력이 좀 나와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지금 이제 셀트리온의 이제 주가는 뭐 아시다시피 요런 좀 박스권을 계속적으로 좀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요런 식의 박스권을 유지를 해주다가 여기서 좀 위로 조금 튀는 구간. 그러니까 여기보다는 일단은 지금 19만 원대를 일단 뚫어내는 게 일단 1차 목표. 그 다음에 20만 원 정도 이제 뚫어내는 20만 원에서 21만 원 구간. 그러니까 사실 요런 구간이에요. 요런 구간. 여기서 이제 23만 원을 딱 찍고 여기서 그 이후에 10만 원대로 다시 회귀를 했는데 여기서 어느 정도 이제 물량 소화가 필요했던 것이고 물량 소화 기간이 조금 길었죠. 길었고 어느 정도 이 과정에서는 이 자사주 매입이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좀 들어갔었다라는 거죠. 그죠? 자, 지금도 이제 자사주 매입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여전히 한 50% 정도 지금 최근 신청분에 있어 갖고 그래서 요거는 이제 기간이 3월 18일 정도까지 이제 좀 기간인데 그 전에 뭐 다 취득이 되지 2월 안에 다 취득이 될 것 같아요. 요거 같은 경우는. 그래서 좀 자사주 매입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 한 250일 정도의 이 셀트리온 이 자사주 매입 평단가를 이제 보게 되면 매수 평단가가 대략적으로 17만 1,000원 정도 됩니다. 17만 1,000원 정도가 자사주 매입 평단가고 아마 한 요 정도 될 것 같아요. 요 정도 될 것 같고 이 2022년부터 자사주를 매입을 하긴 했지만 대략적으로 큰 틀로 봤을 때 크게 벗어나지 않거든요. 이 주가 안에서는 물론 뭐 조금 더 낮을 수는 있지만 대략적으로 봤을 때는 얼추 16만 원부터 17만 원 정도가 자사주 매입 평단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사실 이 전체 최근 그 2021년 고점을 찍은 이후로 쭉 하락이 나온 이후 지금 여기서 저점대를 13만 원대를 형성을 했고 단기 고점대를 한 20만 원대로 형성을 했거든요. 이때는 좀 오버슈팅이 나온 것이고 20만 원대를 형성을 해봤을 때 대략적으로 한 중간 구간이 자사주 매입 평단가가 아닌가 그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요 정도 이제 평단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앞으로 지금 얘네들이 얼마나 욕심이 많겠습니까? 앞으로 주가를 엄청나게 끌어올릴 거예요.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좀 말씀드렸던 그 패턴, 그죠? 그 컵앤핸들 패턴이라고 있습니다. 자, 요렇게 이제 상승이 나왔다가 이런 식으로 오랫동안 이런 식으로 조정을 주면서 다시 요 고점까지 찍어 올리거든요. 찍어 올리고 나서 여기서 한번 저항받고 여기서 한번 돌파 시도하고 여기서 한번 지지받고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요게 약간 이 강세 패턴에서 나오는 패턴입니다. 자, 그래서 보통은 이제 이런 구간들을 이제 매수 타점으로 잡는 경우가 일단 많아요. 많긴 한데 우리는 어디쯤이냐면 지금 요 정도 구간밖에 안 됩니다. 지금. 그럼 적어도 이제 이 전고점에 한 35만 원대까지는 올라간다라고 가정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이런 패턴이 나온다라는 가정을 하세요. 여기서 한번 조정을 받고 이런 식으로 간다라는 겁니다. 저는 장기적으로 이 그림을 굉장히 유력하게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동안 오랫동안 이렇게 힘을 모았기 때문에 이 패턴이 나와줄 가능성이 저는 높지 않나. 그리고 최근 들어갖고 저점대를 조금씩 또 높여주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패턴이 나와줄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제가 좀 가정을 해봤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그죠? 믿거나 말거나.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은 이런 식으로 U자형 패턴이 나와주는 그런 구간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투자자들 최근 들어갖고 이제 봤을 때 뭐 외국인들은 뭐 지속해서 좀 매도를 쳤지만 최근 들어갖고 또 다시 매수세가 좀 들어와주는 그런 모습이고 기관들 같은 경우는 요놈들이 이제 최근 들어갖고 계속 이제 매도하다가 그리고 이제 지난 이제 금요일에도 연기금 매수했다가 또 매도 치고 자사주 매입 들어오고 약간 요런 좀 약간 줏대 없는 이런 이제 수급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약간 횡보하는 구간에서 요런 수급의 패턴이 나오거든요. 결국엔 이런 식으로 올라갈 때 어디 쪽에서 수급이 붙냐? 외국인 기관들이 동시에 매수하는 구간에서 특히나 여기서 이제 기관들 중에서 투신 물량이랑 외국인들 물량이 들어올 때 이런 식으로 상승세가 나온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하여튼 요런 부분이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뭐 아직까지 여기를 뚫어내지 못하는 한은 계속해서 뭐 이런 식으로 재미없는 흐름이 나와줄 가능성이 높고 여기를 뚫어내는 시점이 굉장히 좀 중요한 시점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한 2월 달에 이런 흐름을 좀 볼 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마 이제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이 좀 해소가 되고 이 진펜트라에 대한 이런 내용들이 다시 좀 긍정적으로 이제 나왔을 때 그리고 추가적인 좀 모멘텀 같은 것들이 붙었을 때 좀 올라가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금리에 대한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최근에 이제 트럼프가 이제 다보스 포럼 쪽에서 금리를 즉시 내려야 된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금리가 이제 내려가게 되면 결국에는 제약바이오 쪽이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이제 매크로한 부분들도 사실 좀 좋은 흐름으로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트럼프 정부에서 좀 기대가 되는 부분들이 제약바이오 쪽에서는 있거든요. 기술 수출에 대한 부분들, 그 규모 자체가 좀 달라지는 분위기, 그리고 그 FDA에 대한 요런 그 간소화, 요런 것들이 앞으로 제약바이오 쪽으로 투심이 들어올 수 있는 요소가 되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번 트럼프 집권이 제약바이오 쪽으로 해서 좀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여전히 좀 저는 이제 보유를 해야 된다라는 관점이고 뭐 너무 지겨우신 분들은 뭐 어쩔 수 없겠지만 그런 분들은 지금 주식을 하시지 마시고 코인 쪽으로 넘어가세요. 코인 쪽으로. 그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시장의 유동성이 코인 쪽으로 많이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나는 좀 줏대 있게 가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뭐 국내 주식을 좀 저점 매수하는 것도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모멘텀 플레이 할 만한 종목들은 제가 또 최근에 좀 많이 찍어 드릴 예정이니까 요 뭐 텔레그램 쪽에서도 뭐 많이 들어오셔 갖고 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입장 방법은 제가 댓글로 달아 놓을 테니까 들어오시길 바라겠고 제가 중간중간에 이제 명절 선물도 이렇게 드리고 뭐 하여튼
좋은 종목들 많이 드리고 있으니까요. 들어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족구 댓알 한 번씩 눌러주시고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